나이 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좀 졸았다고 죽이는 정도면 말 다 했죠 뭐. 네,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, 이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사실 북한에 살면서 제일 무서웠던 사람들이 안전원이었었거든요. 장사를 제가 좀 많이 다녔어요. 근데 북한에서 이제 장사를 잘 못하게 해요. 장마당이 한정이 돼 있는데 장사해야 되는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시장이 아닌 곳, 지정된 자리가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막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정해진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경찰이죠. 안전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,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왜냐면 나는 지정된 장소에서 장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난 할 말이 없는 거야. 근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줄 만도 한데 못돼 처먹은 인간들은 와가지고 상품 다 뒤집어 엎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안전원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장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봤죠.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어르신이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냥 인정사정 안 봐주더라고요. 굳이 그 팔던 물건을 엎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냥 가라고 내쫓거나 뭐 욕만 하는 걸로도 충분한데 그 팔던 물건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발로 막 짓밟고. 진짜 북한에서는 일본 순사 같다 그러거든요. 오빠시 같다 이러는데, 아니 저렇게 몸 불편하고 나이 드신 할머니까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, 그 새끼는 인정머리도 없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하죠. 근데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.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도 같이 때리죠. 발로 막 이렇게 차요. 엄마 새끼 막 욕하고. 제일 가까이서 무섭게 봤던 사람은 안전원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보이부도 무섭긴 하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집에서 한국 드라마나 보지 말아야 될 그런 매체를 저희가 봤다. 그러면 이제 검열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한테도 잘못 걸리면 아버지 탄강 가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이부, 그건 좀 안전원이랑 좀 다른데 조금 더 한 단계 위죠. 경찰이라고 치면 검찰 정도 되겠네요.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불시에 들이닥쳐서 집안에 있는 그런 CD나 이런 거 다 뺏어가거든요. 근데 거기 만약에 한국 드라마나 뭐 나라에서 제재하는 보지 말라는 영상물이 한 개라도 있다 그러면 벌을 받으니까, 한국 드라마는 좀 많이 높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위험하더라고요. 근데 한국 드라마 이런 건 정말 많이 심각한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몇 천만 원 정도 찔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제일 높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내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내 눈에 거슬리는 누구든 죽일 수 있고 내 눈에 차는 건 뭐든 뺏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적어도 뺏거나 죽이려면 명분은 있어야겠죠. 근데 명분은 만들면 되니까.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, 귀 걸면 귀걸이,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. 털어내면 다 있는 거야. 뭐든 걸리기만 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. 김일성 같은 경우는 세뇌 교육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아이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른들은 솔직히 그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잖아요. 근데 어른들도 심지어 김일성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, 뭐 예를 들면 땅을 주름 잡아 달린다느니, 무슨 하늘이 낸 신이라느니, 뭐 태양이라느니,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진짜 많았거든요. 근데 그걸 실제로 믿는 어른들이 있었어요. 그 정도로 정말 우상화가 잘 돼 있었고, 김정일 같은 경우는 우상화가 그래도 좀 잘 되긴 했는데 굶겨 죽인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살기 너무 힘들었었잖아요. 우상화 작업이고 나발이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,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. 김일성 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울었어요. 정말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진심이에요. 막 진짜 막 아이고 우리 수령님 이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진심으로 울었고 다 막 진심으로 우는 게 보였거든요. 근데 김정일 때는 죽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울지 않으면 잡혀갈까봐 정말 억지로 우는 느낌이고, 길 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별로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더라고요. 김정은은 그보다 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김정일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뭐 어린 시절도 배우고 우상화 작업이라 좀 돼 있었지만, 김정은은 어렸을 때 모습 1도 본 적이 없다.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. 그리고 갑자기 우상화 작업 하려니까 그게 되겠어요? 북한 사람들은 무서워서? 무서워서 억지로 그냥 따르는 척 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, 저는. 저희 친척 중에 좀 먼 친척이에요.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분이 있었어요. 북한에서는 개인이 차 한 대를 갖고 있기도 정말 힘들거든요.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, 한 대도. 거의 뭐 이제 중앙당 간부 정도급 돼야 이제 차가 있는데, 근데 개인이 차가 3대가 있었고요. 그리고 집도 진짜 뭐 들어갔는데 집인지 궁전인지 모를 정도로 으리으리 하더라고요.
근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한국 드라마 한 박스 나왔고 포르노도 한 박스 나왔고 집도 통째로 뺏겼고요. 근데 그 집이 엄청 컸어요. 진짜 말도 안 되게 집이 컸거든요. 근데 그 집을 그냥 통째로 빼앗아가지고 군대 갔다가 제대한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거든요. 그 제대군인 가정 7집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. 뭐 재산도 다 뺏기고요. 그러니까 뭐 소문은 되게 무성하던데 뭐 이중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고 모르겠어요. 그것도 저는 사실. 근데 대박인 거는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봤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국정원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정도인가. 와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. 절대 못하죠.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자기 친척 고모부도 죽이는 판인데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. 이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좀 졸았다고 죽이는 정도면 말 다 했죠. 뭐 김부자 위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어요. 김부자가 최고고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걔는 아마 리설주도 죽일 걸 같은데요.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달린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뭐 북한 주민들은 병신들이다, 머저리들이다. 어떻게 계속 그렇게 당하고 사냐, 시위도 안 하냐 이러는데 그게 병신이고 머저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. 그 사회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총살하는 걸 계속 보고 이러면 세뇌 교육법만 아니라 약간 공포정치라고 해야 되나? 생각해봐요. 아직 진짜 요만한 애한테 사람 죽는 거, 총살하는 거 막 보여주고 이러면 감히 시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.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속상하고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 김부자의 권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